러쉬코리아의 박원정 이사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렌치 이사님.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입니다. 저희 영국에서 온 화장품 기업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아침부터 러쉬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비누로 손도 깨끗이 씻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쉬로 메이크업도 하고 이 강연이 끝나면 오늘 이제 입욕제로 저도 힐링을 좀 하고 그리고 이 향을 좀 어떻게든 여러분께 선사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른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불편 드리게 되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러쉬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굉장히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러쉬 매장에 그 사가지가 없는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연초에 하는 플래시 세일을 제외하고 할인이 없고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증정이 없고 또 마케팅과 같은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또 광고도 하지 못합니다. 연예인 모델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의 소위 척추에 해당하는 윤리가 전 비즈니스에 걸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 마케팅 대신에 캠페인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러쉬에서는 에틱스 디렉터이고요. 저는 코리아의 에틱스 디렉터를 맡고 있는 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러쉬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년에 우리가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귀여운 고양이로 남을 것이냐의 기로에 선 것이 바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 바이러스와 현명하게 공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기업에서는 기관뿐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이 ESG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 최대화로 떠올랐는데 바로 이 ESG는 여러분들 지금 갑툭튀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아니고 산업혁명 시대부터 기업이 존재하면서부터 환경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특히 아동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SG가 뭐 사회공헌, 뭐 CSR, CSV, 뭐 미닝아웃 여러 가지 트렌드에 따라서 용어들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긴 한데요. 이 기업의 최대 화두인 이 ESG를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 생각해 주셨던 그런 화장품 회사 러쉬가 그 한 사례가 되면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 저는 이 기업을 시작하는 지금의 초창기 스타트업 리더분들 그리고 이 기업을 다시 재편성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또 기업 안에서 ESG라든가 지속 가능 경영에 무게를 안고 계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감과 또 용기를 얻으시거나 본격적으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라든가 전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SG는 환경 책임 경영, 사회 책임 경영, 또 지배 구조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 대한 해석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많이 들어보시고 접해보셨을 텐데 러시코리아가 그리고 제가 지지하고 공감하는 ESG 해석은 바로 이 프랑스 경제학자가 했던 이 표현으로 다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면 사회의 안정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사회는 당연히 지구 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에 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의 근본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ESG를 사실 투자 유치를 위한 평가 지표로 굉장히 중요한 의무 조항으로 바라보고 계신 관점도 있으시겠지만 러쉬는 그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상장할 계획도 없고요. 또 ESG 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 기업
만큼의 어떤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저희 비즈니스의 존재 자체가 이 ESG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소명이다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한 시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두 가지 키포인트는 바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공존.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연 환경과 생태와 또 공존, 공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기업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또 그러한 기로에 놓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또 이 세대에 속해 계실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한 36%에서 내년 내후년이 되면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한다고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5년이 되면 그 소비 권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이 되면 지금 최대의 소비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저를 포함한 X세대의 소비 파워를 뛰어넘을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들께서 나의 취향이나 필요에 의해서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구매 행위 자체가 이 지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구매 행태에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을 녹여서 목소리를 기꺼이 내는 것이 바로 미닝아웃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ESG가 지금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유치를 당장 실천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거나 기업을 재편성할 때 또 이 안에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회 책임의 환경 책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인식 조사나 또 이 MZ 세대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서도 또 구분이 되어서 G세대의 보이스를 들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ESG 감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라는 것들을 이 조사 결과로 보시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러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 가지가 없이도 어떻게 글로벌리는 26년, 코리아도 19년째 꾸준하게 매년 성장. 최근 5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8에서 23% 그리고 코로나를 오롯이 안고 저희가 FI 6월 마감 기업인데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전년 대비 매출이 23%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214% 이상 성장을 한 기록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그런 데에는 저희가 잘해서 또 저희 제품만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미닝아웃이나 또 ESG 경영 또 이런 윤리 소비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쉬의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게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마케팅 없이도 브랜드 윤리라는 것을 기반으로 공유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 냈는지 저희들의 정책이라든가 브랜드 철학에서부터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7분의 동네 주민들이 러쉬를 지금껏 만들어 오고 유지하고 여전히 또 계속해서 제품을 발명하고 있는 저희 공동 창립자들이에요. 공동 창립자들은 그 당시에도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또 유럽에서도 영국이 특히나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시민 운동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하늘의 어떤 조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조류 관찰자, 누구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물 애호가, 또 여성 운동이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권 운동가의 그런 소위 지금으로 보면 국회 역할의 시민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러쉬는 우리 환경을 구성하는 세 가지, 동물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비즈니스가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 브랜드 비전이 실천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We Believe라고 하는 브랜드 신념서의 그 핵심 가치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 사진인데요. 지금도 아쉽게 한 분은 지병으로 작고를 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열혈로
제품도 개발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메이크업 제품도 출시하고 여전히 그 직원들과 또 고객의 그 가치를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계도 에티컬하게 꾸려가고 하는 분들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말 멋진 어른들이십니다. We Believe를 나중에 한번 러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이 6가지 핵심 가치들을 뚜렷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치들을 저희 한번 들어보시면 러쉬가 왜 마케팅 없이도 이 브랜드 철학이 이렇게 중요하고 고객님들의 윤리 소비 시대가 지금이야 도래했지만 그 26년 코리아에서 19년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핏대를 세우고 외쳤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그 서막을 장식하는 프레쉬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와 또 질 좋은 허브, 에센셜 오일을 직접 공정하게 그 원주민들의 지역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직접적인 거래를 해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 있는 바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은 다 손으로 저희가 빚는 핸드메이드 제품이고 손끝에서 시작해서 손끝으로 전달하는 또 아날로그 감성으로도 유명하죠. 전 제품의 평균 52%는 포장을 전혀 하지 않고 네이키드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 어떤 경로로도 동물 실험을 결코 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고요. 취향이 있는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저희는 동물의 학대라든가 삭주를 하지 않은 그 직접적인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100% 베스테리언 채식주의 화장품으로도 유명하고 이 중에서 95%나 식물성 원료로만 만드는 비건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정책 중에 일부를 공유를 드리면 엄격하다고 말씀드렸던 바잉 원칙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오즈를 찾아다니면서 식품 회사가 아니고 화장품 회사인데도 굉장히 신선하고 질 좋은 원재료를 찾아다니는 이런 바잉 트립을 떠나는 회사가 지난 26년 전에는 러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26명에서 한 28명 정도 정예 요원들이 그 지역 환경을 해를 끼치지 않고 최대한 그 인권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인권의 존엄을 저희가 공정하게 직접 구매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보시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조항, 그리고 동물의 어떤 복지를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 자연 중에서도 환경이나 물 문제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는 그 까다로운 원칙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 저희 제품 중에서 이 겨울철이 되면 유독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그 보디 로션이라고 하죠. 그 라인 중에 가장 주 원재료인 톤카빈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브라질이 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이곳은 브라질 아마존 구역에 있는 싱고강이라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카야포라는 지역 공동체에서 옛날에 전통 방식으로 수확하는 통카빈을 직접 얻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뭐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어떤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수확을 함으로써 13억 억톤의 탄소를 저감하고 반대로 산소는 배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생물 종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업까지 하고 있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원재료는 이 슬리피 레인지에 아낌없이 넣어서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을 드린다든가 굉장히 달콤한 향으로 그 하루의 피로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힐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염전들이 있겠지만 특히 러쉬는 이 건강한 바닷소금을 많이 넣은 제품으로 유명해요.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대체한 천연 뭐 스크럽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뭐그 소독이라든가 또 그런 치유라든가 하는 부분을 자연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원재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저희가 얻는 바닷소금 중에는 크로아티아 전통 방식의 소규모 염전인 이 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직거래하는 바닷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류 관찰에 대한 의미가 어떤 새를 관찰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기후 환경이라든가 지구 생태 보존에 중요한 어떤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 3대 철도 경로를 철새 경로를 막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염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염전을 뭐 없애고 여기 공장이나 또 어떤 뭐 아파트 같은 시설이나 다른 부지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보존을 하고 있는 이 린과 거래를 함으로써 연간 280중 이상의 철새들에게 짝짓기를 하거나 둥지를 틀거나 또 식사를 하고 그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시 날 수 있는 중요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소금은 예를 들면 최근에 괴물신으로 떠오르는 저희 스크럽 제품이 있습니다. 오렌지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아낌없이 넣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크럽을 도와드리고 또 굉장히 향이 있는 그런 제품과 섞여서 그 훌륭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나 지역의 생태뿐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행 원칙에는 중요한 인자들을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케냐의 마사이족의 여성에게는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습들이 아직 존재한다고 합니다. 할례라는 그 관습이긴 한데요. 이 전통에 반대하고 본인들과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립하고 있는 여성 그 자립 공동체가 있어요. 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용감한 여성들로 유명한데요. 이분들이 이 보시는 것처럼 알로에를 키우면서 저희에게 알로에제를 신선하게 공급을 하고 저희는 직거래로 구입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그 체리티 팟이라고 하는 러시의 그 보디 로션 중에서도 100% 기부하는 그 부가세를 제외한 그 로션이 있거든요. 아낌없이 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여성 공동체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또 아이들의 학교라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임팩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린 팔러스의 원칙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에서는 2005년에 최초로 러시가 만들어서 발명을 한 제품으로도 유명한데 처음에는 비누로 오해받아서 비누 트레이에서 이 비싼 제품들이 막 녹아가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러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이 샴푸바라고 하는 고체 샴푸들을 많이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체 샴푸예요. 이것은 조그마한 샴푸바 하나가 250ml에 해당하는 액상 샴푸 3통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샴푸 하나만 있으면 이 3통을 쓰는 것과 같은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동할 때 우리가 그 차지하는 공간 비중을 줄인다든가 그로 인해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한 5배에서 8배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2005년부터 여러분들께서 구매해 주신 샴푸바가 4,700만 개를 넘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50개국의 러시 그리고 전 세계 한 1,000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이 샴푸바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1억만 개가 넘는 그런 보트를 저희가 쓰지 않아도 되는 효과와 더불어서 그 수치는 만리장성과 더불어서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의 거대한 쓰레기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13배 정도의 규모라고도 하고요. 한반도를 다 합쳐도 7배가 넘는 규모. 그러니까 조류를 타고 이 플라스틱이 500에서 1000년까지 썩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쓰레기 폐기물 중에서도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특히나 문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우리가 먹는 뭐 그 물고기나 여러 가지 그 해산물에도 섞여서 나온다라는 것이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도 그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거대한 섬의 한 4%나 차지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병을 여러분들께서 합심해서 이 샴푸바를 대신 선택해 줌으로써 만들어낸 임팩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권적으로 러시가 생각하는 신제품은 또 러시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제품이라는 것은 일반 화장품과는 사뭇 다릅니다. 뭐 주름을 좀 더 개선하고 안색을 맑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의 인권 문제, 특히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전 세계적으로 들끓었던 그 흑인 인권 운동에 러시는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할까
혼자 내부적으로 자가 검열도 하고 또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우리는 실천하는 행동주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직접 모든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더 보완해야 하는 그 행동 강령들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100일 플랜을 짜가지고 각각의 팀에서 100일 동안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까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내부의 어떤 인권이나 직원분들의 그런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이 EDI 원칙들을 더 탄탄하게 저희가 업데이트 리뉴얼을 시켜놨습니다. EDI는 평등보다 더 윗 상단에 해당하는 공정, equity,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요즘 많이 들으시죠? diversity, 그리고 이것들을 포용하는 문화, inclusion에 해당하는 정책이고요. 실제 여러분께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두 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품들의 네이밍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쿨페이스라는 것이 뭐 흑인의 얼굴처럼 혹시라도 희화화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저희가 배제하기 위해서 차콜이라고 이 비누 이름을 바꿨고요. 또 R&B라고 흑인 음악을 지칭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밸런스라고 바꾸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것들로 큰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떤 브랜드 철학이라든가 정책을 기반으로 아주 강력하게 기업에서 모든 기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아카이빙 또 이것을 통한 어떤 유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저희 어떤 뼈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참고해 보시거나 실천해 보시거나 동참해 보실 만한 그런 캠페인 사례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할인이 없고 증정이 없고 광고를 하지 않고 스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지갑을 열 때 나의 이 소비 하나가 내가 살고 있고 내 자녀와 또 내 동료와 내 친구와 또 우리 어머님이 살고 계신 이 땅 지구를 보다도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가 기꺼이 기여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미닝아웃 소비이기도 하고 윤리 소비, 가치 소비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그렇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이 또 ESG 경영의 기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실 소통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나 광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 캠페인을 통해서 행동함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저희 사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맞습니다. 캠페인은 그 라틴어인 캠퍼스에서 왔다고 하고요, 어원이. 실제 야전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전두지휘하는 리더의 그 칼끝, 창끝만 보고 정말 그 고민 없이 달려가는 그 힘을 캠페인이라고요. 어느 사회 변혁과 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타임라인을 보면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전 국민 국가적인 서명을 통해서 또 법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저희 행보라고 볼 수 있는 소셜 미디어를 저희가 중단하기로 한 선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러시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러시코리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그 외에 러시 전 세계 어떤 그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바뀌어져 있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소비를 뭐 어떻게든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페스티벌이기도 한데 저희는 이 시즌마다 꼭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올해 했던 캠페인은 굉장히 중장기 캠페인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일부 소셜 미디어를 중단한 결단이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또 그 틱톡,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스냅챗이나 왓츠앱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한다든가 개인의 그 신상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을 그 의도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그 논리를 펼친다든가 어떤 청소년의 건강 문제, 중독의 문제라든가 우울의 문제, 자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조치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몇 가지 소셜미디어 채널이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메이저 채널인 그런 채널들을 하루아침에 제가 끊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객님들의 눈을 마주하고 손에 데모를 통해서 손끝에서 손끝으로 윤리 소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밝은 곳이고 건강한 곳이지 저희가 어둡고 으슥한 곳에서 고객님들 만나자고 하지 않잖아요.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는 특히나 인터넷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중독에 해당하는 우리 MZ세대
세대들 또 알파 세대 최근에 어린 우리 그 모든 고객님들 또 대중 시민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가장 강력한 책임을 느낀다라는 것이 저의 스탠스예요.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조차 그렇게 어둡고 안전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곳으로 저희가 안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트위터하고 유튜브는 아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트위터에서는 그래도 어떤 경고 문구라든가 가짜 뉴스에 대한 의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튜브도 아이들이 등장하거나 댓글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의 이러한 브랜드 행동주의에 해당하는 강력한 결단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고객님들께서는 역시 러시이기 때문에 러시이니까 가능한 단 하루에 거의 동시간대의 결단이 아닐까라고 굉장한 지지와 또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새롭게 창출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눈을 맞이하고는 행사나 뷰티 클래스나 저희만의 어떤 미니 콘서트나 길거리 캠페인이나 아니 매장에서 샵파티나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 갖고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던 것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광고를 못하니까 올해도 특히 내년이죠. 내년에 굉장히 또 크게 해보려는 캠페인이 바로 이 디지털 디톡스 데이, 멘탈 헬스 데이를 맞이한 10월 10날 펼치게 될 캠페인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러쉬가 만드는 제품이 힐링이나 정신 건강이나 위로나 또 이런 오프라인의 감성이나 내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그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행보를 펼칠 테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날로그 감성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 지금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저희는 신문이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신문을 보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러시는 매 회마다 신문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 빨간색 크리스마스 타임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보시면 제품 카탈로그로서의 역할보다는 제가 지금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많은 철학이나 이 제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여러분들께서 이 원재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이 사랑스러운 러시타임을 통해서 당분간 저희하고의 인스타 또 페이스북에 소통이 잠시 끊겼다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을 달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매년 동참해주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캠페인이 바로 블랙팟의 환색이라는 캠페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 지금이야 공병 회수 캠페인들을 많은 브랜드에서 많이 하시지만 저희도 특히 코리아에서는 2013년에 조금 늦게 출발은 하긴 했지만 모든 용기들이 52% 네이키드 외에는 이렇게 100% 재활용되는 블랙팟이라고 하는 용기에 담겨져 있거나 분리배출되는 PET 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사이클된 이러한 친환경 포장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랙팟 환생은 여러분에게 동참을 독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 제가 이 강연에서도 장표로 가져왔어요. 이 블랙팟을 5개를 다 쓰고 모아서 일단 매장으로 갖다 주시면 저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증정이 없지만 캠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독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샘플도 아니고 정품 25,000원 혹은 28,000원까지 하는 베스트 그 프레시 마스크 팩을 저희가 바꿔드리면서 이 환생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하나에 진짜 이 블랙팟을 환생시키는 업사이클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국내에서 제조하는 신선한 팩이라던가 클렌저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아낌없이 담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판매를 하는 식으로 죽지 않아 무한 반복을 하고 있으니 지금 잠자고 있는 블랙팟이 있거나 또 동료나 엄마 친구분들의 블랙팟이 있으면 몰아주게 하셔가지고 저희 러쉬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 재작년에도 이 블랙팟의 환생 캠페인에 보내주시는 이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보시면 약간씩 수치가 줄었지만 그리고 이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
유럽과 영국의 러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걷어들이는 블랙팟의 총 수량에 한국에서만 걷어들이는 이 빈 블랙팟의 회수가 거의 절반을 넘긴다고 하니까 이 정말 K-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블랙팟의 환생 캠페인을 독려해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앞두고 있는 캠페인을 소개해 드리고 강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매년 1월이 되면 제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건의 제뉴얼이를 합친 비건뉴얼이라는 그 캠페인을 전 세계가 사실 펼치고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식습관에서 비건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이미 있지만 뭐 내가 취하는 옷이라던가 뭐 신발이나 뭐 세제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의해서 동물의 착취라든가 동물권을 먼저 보호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의 뭐 쉽지만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캠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건을 우리가 뭐 하루 뭐 꼭 비건이 아니어도 채식 지향을 뭐 일주일에 몇 번, 또 하루에 한 끼, 또 한 달에 몇 주, 뭐 이렇게 수행하면서 보시면 저희가 한 달 동안 본사 직원들 그리고 매장 직원분들 또 36개 매장에 저희 고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신 결과만 보셔도 어마어마한 물과 어마어마한 동물의 생명과 또 그들이 먹는 사료라던가 그로 인해서 배출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인한 탄소 저감을 하는데 효과적이었다라는 수치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비건을 한다는 건 새해를 맞이하는 약간 다이어트나 뭐 영어 공부나 하는 것처럼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요즘에 또 챌린지가 또 유행이잖아요. 굉장히 보람찬 정도가 아니라 이 기후 환경과 또 동물권 문제 우리가 상생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캠페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22일이 되면 저희는 또 한 번 벗을 예정이에요. 내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이 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앞치마만 입고 거리로 나가서 이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 문제라던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의 팁들을 나누는 캠페인을 펼쳐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자체 개발자가 많지는 않은 와중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해서 뭐 지금이야 부캐가 이렇게 익숙해졌지만 그 전에도 저희가 네이키드 부캐를 만들어서 저희 대신에 유튜브에서 행진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42.19km의 마라톤 코스를 뛰면서 이 1000명의 디지털 네이키드 마라토너가 완주를 하면 이게 바로 42,000km의 지구의 지름에 해당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말씀드린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 문제의 경각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나 또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캠페인 기간이 되었다는 거죠. 내년 4월 22일에는 또 어떠한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도 이 앞치마를 입고 뛰쳐나갈 수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년 6월이 되면 또 퀴어 퍼레이드 또 적극적으로 나가고 맨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용기를 냈던 그런 브랜드였고 저희 뒤로도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또 카스 또 그밖에 많은 단체와 정부 기관과 또 대사관과 학교에서도 이 퀴어 퍼레이드를 정말 문화 축제로 즐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정, 다양성, 포용성 이런 가치들을 만드는 그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글쎄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역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수 인권 문제 또 차별 금지를 위한 그런 데에 목소리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정화 작업은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 코로나 직전까지 러시코리아는 3개월 주었고요. 또 나머지 국가들도 한 1개월에서 한 1년 동안 주어서 한 30톤 정도의 쓰레기를 저희가 줍고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들을 분리 배출하면서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업사이클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 또 폐기할 수 있고 폐기할 때 나오는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명해 봄으로써 이 캠페인을 한 번은
동참하신 분들은 다시는 우리 시티 쓰레기나 어디 여행 가셔서나 캠핑 가셨을 때 웬만하면 용기를 갖고 다니거나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펼치셨다라는 후기들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거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시 또 저희가 전국에 특히 우리나라의 방방곡곡 산부터 바다부터 하천부터 정말 우리 뭐 앞뒤에 출근하는 길들 또 그 도심에 내 주변 뭐들에 주킹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다시 펼쳐보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쉬는 제가 이제 늘 입고 다니는 티기도 한데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 또 이런 시험법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가 하는 캠페인이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의 원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이 대체 시험법을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널리 보급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이 대체 시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법무부처가 다 모여서 어렵게 법안을 지금 통과를 앞두고 동의를 받아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뭐 내년도 대선 공약에도 들어갔다고도 하는데 지금 그 QR을 통해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화면을 접하시는 분들 한번 대봐 주시거나 아니면 러시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면 밑에 이렇게 배너가 상시로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화장품법에 잔인한 동물 실험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저희뿐 아니라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정말 한 3년 반 동안 열혈히 그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법을 개정시키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저는 이 청년 스타트업 분들 또 새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재조명해서 리포지셔닝을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직접 캠페인을 하셔도 좋지만 이와 같은 ESG가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실천 사례들로 필요하시다면 이런 전문 단체라던가 사회적 기업이나 이 소셜 섹터를 이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 소스들이야 뭐 각각의 뭐 환경부 산하 단체라던가 또 뭐 전국의 뭐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던가 또 사회적 기업이나 또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뭐 여러 가지 그 검색 키워드로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러시코리아 홈페이지에 보시면 체러티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여지지 않는 정말 아, 어두운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힘을 쓰고 계셨던 그 용감한 히어로들, 저희들에게 영웅들에 해당하는 이 100개 단체들 굉장히 열악하고 작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뛰어들어서 이 체러티팟이라고 하는 기금을 100%다 쓰실 수 있도록 각각의 이제 1,500만 원씩 업투 나눠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에 계신 단체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거나 하면 이 단체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도움도 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ESG 경영을 실천하시는 또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로 윈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러시가 ESG 경영의 어떤 의무 조항이거나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올 수 있었고 또 지속 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갈 수 있었던 건 이 안에 이것이 옳다고 믿는 저희 직원분들 또 저희들의 그 목소리에 기꺼이 그 지갑을 열어주신 고객분들 또 지금 이 시간 강연을 들어주신 이런 모든 지지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을 해피피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자료들은 이 해피피플을 어떻게 저희가 채용을 달리하고 ED&I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또 하고 싶지 않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비혼식을 러시아에서는 매년 진행을 하면서 지금 한 8분 정도 그 비혼식을 선언하신 분들께서 그 똑같은 결혼 그 허니문 휴가 또 경조사비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육아수당을 대신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 수당도 나가고 또 동료들로부터 또 뜨거운 축하도 받고 그분들의 다양성을 지키고 존중해 주는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기업 문화로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또 그 저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그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문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또 저희 혼자만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전문적인 소프트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책을 두고 이 문화가 제대로 경작이 되고 널리 보급이 되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마지막 장표 보시면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 대비 23% 성장을 하고 또 영업이익도 한 214, 216% 성장을 했던 그러한 결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들을 실질의 결과로 한번 투영해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쉬에게 어떤 회사가 되고 싶냐, 성공한 회사가 되고 싶냐, 아니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희는 뭐 단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이 좋은 회사라는 것 안에는 굉장히 쉽지만 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ESG 경영의 뭐 또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이것이 동물권,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길이 맞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외롭지만 또 용감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 준비한 모든 소식들을 제대로 전달을 했을지 또 잘 전달이 되었기를 저희 진심이 전에 닿았기를 믿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쪽에 메일을 통해서 모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제가 폭스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품명을 따서 닉네임을 정하는데요. 폭스 골뱅이 lush.co.kr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보내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원하시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